구제명령에 공격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재결주의가 적용되고 있는 거니까 구제명령에 대한 재심청을 통해서 해결을 해봐야 되는 것이지, 재심판정 취소를 제기해봐야 소해이익이 없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예, 됐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처추변과 계속력. 예,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겠죠. 예, 들어가시면은 안 했던 거네요. 그쵸? 예, 동양제철 주식회사에 입사해서 2009년도 2월 12일까지 근무했다. 갑은 회사를 퇴사한 후에 2009년도 3월 12일 발전소에서 근무하면서 보일러 작동 소리에 오랫동안 노출, 우측 감각성 신경성 난청 발생, 예, 금속공단 장애급여 청구. 예, 공단은 장애급여 청구권을 예, 갑이 비소음부서 작업 전환 때 3년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다. 이미 소멸시효 경우가 예, 장애급여 부직급여 거부처분 나왔습니다. 아래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오. 예, 공단이 장애급여 부지급 결정에 대하여 거부처분이죠. 갑이 취소를 제기해 다투고 있었던 중에 지금 처추변 기속력 얘기하고 있는 중이죠. 예, 소재만 지금 산재인 겁니다. 뭐라고 했어요? 갑의 상병이 업무상 재해의 소음청 난청을 보기 어렵고 업무상 재해의 소음청 난청의 소멸시효, 뒤쪽에 소멸시효 요게 지금 뭐야? 요게 상초 사유고 이 앞에 쪽 요게 다른 사유가 되는 것이죠. 서로 기사동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이걸 근거로 해서 기각을 할 수가 있겠는가? 처추변 허용이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다. 그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예, 만약에 갑이 불복해서 심사 청구를 했다면 이의 신청 얘기하는 것이죠. 해당 절차에서 소멸시효 완성 외에 갑이 주장하는 소음성 난청 아니다, 업무 기인성 없다라는 걸 추가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건 뭘 질문하는 거예요? 위엔 소송, 얘는 이의 신청, 그렇죠? 얘는 처분권주의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한 내부적 시정 절차에 불과하다. 기사동을 요구하지 않는다. 가능하다 이거죠. 가능하다. 예, 설문 1회 취소해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무슨 판결이 확정이 되겠어요? 기사동 인정 안 되는 거니까 이건 인용 판결 확정이 되겠죠. 잘못된 사유라고 여기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취소 판결이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러면 이 다른 사유 주장했던 걸 가지고 재거부할 수 있냐? 뭐예요? 트라이앵글의 좌변이죠. 당연히 재거부할 수 있다. 이게 결론이 되겠습니다. 네. 내가 주장을 했다. 소송의 계속 중에 공단은 갑의 재해 발생 당시에 산재 법령에 따르게 되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다. 법원은 어떤 판결이 될 것인가? 요거는 뭘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까? 위법성 판단 기준시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언제 법률관계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러면 지급사유 발생했을 때 법령은 언제 존재합니까? 신청 시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에 만약에 법령이 개정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요, 처분 시에 법령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신청 시에 법령을 적용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앞에서 우리가 봤던 문제를 생각해 보시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령의 개정이라는 것이 반성적 고려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게 되면은 예외적으로 처분 시가 적용될 수도 있다. 그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43번은 이거는 저거예요. 국가유공자 거부처분에 대한 문제거든요. 비해당 결정에 대한 문제인데 처분사유 추가 변경. 어디 있냐면 그러면 1번, 2번 상의가 공무수행과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자 보훈처장이 소송 도중에 과실을 경험했다는 사유를 주장을 하게 된 경우 기사동 인정이 안 돼서 그래서 뭐라고요? 처분사유 추가 변경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가유공자 쪽은 아직 여러분들한테 내기에는 조금 무리가 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건 너무 잘 아는 문제죠. 무자료 주류 판매라는 거 하고요. 이건 읽어야지 이해가 되겠구나. 주류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갑이 주류 판매업을 할 당시에 서초 세무서장들은 주세 보전을 위해서 이래서 면허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 붙였습니다. 이게 철회권 유보죠. 부관 붙여놨었고요. 세무서장은 조건 위반했다. 근데 뭐예요? 주류 판매를 하는데 무자료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라는 이유. 무자료 주류 판매 위장거래 금액, 그래서 요만큼 이렇게 해라라는 면허 취소를 했습니다. 면허 취소. 사유가 뭐예요? 자료를 남기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쪽에서 뭐라고 하냐면 면허 없는 사람한테 주를 판매했다. 무면허업자한테 판매했다. 그럼 뭐야? 앞에 무만 같죠? 무만 같은 거고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초추변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얘기 질문하고 있는 거야. 무만 같아요. 사법시험에서도 어떤 게 있었습니까?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다라는 거하고 무허가 주택이다라는 거하고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죠. 이거는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데 예, 초추변인데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좀 시간을 내서라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검찰보존 사무규칙 문제 너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다른 기출에서는 검찰보존 사무규칙 이게 뭡니까?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근데 다른 걸로 들어오면서 뭘로 낼 거냐면 정보공개법 9조 1항 제1호입니다. 1호에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열려있는 규정이잖아요. 그쵸? 열려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오픈된 규정이기 때문에 다른 법에서 비공개 사유라고 할 때는 그걸 근거로 비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래서 2호부터 8호까지는 기사동이 전부 다 깨지는데 1호 쪽은 기사동이 인정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게 기사동이 인정되고 있어요. 그죠? 사생활 침해에 대한 문제, 프라이버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동이 인정되니까 초추변이 허용됩니다. 근데 허용이 돼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소용이 없는 게 왜냐하면 이게 불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1호에는 시행령만 인정을 하지 시행규칙은 인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법규명령만 인정을 하는 건데 얘는 위임이 없기 때문에 또 법규명령도 아닙니다. 초추변이 허용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초추변은 허용이 되는 게 맞는데 한다고 해서 결과가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는 아주 특이한 판례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지입대 사건입니다. 지입대 사건인데 얘는 이제 어떤 경우에 해당을 하는 거냐면 저 주식회사 고려관광이라는 친구가 하나의 행위를 한 거예요. 우리가 초추변에서 당초 사유하고 다른 사유하고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친구의 행위가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예요? 갑이라는 친구를 청소년 고용했었고 을이라는 친구를 청소년 고용했었고 이렇게 두 개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행위가 하나야. 이건 내면 여러분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판례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냐면 단순히 근거법령 자체만 바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사유 추가 변경이 아니다. 다시 말해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실제 사건이 어떻게 나왔을 때 그런 법리가 적용되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행위가 하나라고 하게 되면요. 마치 이것을 다른 것처럼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근거 법조만 바꾸고 있는 것이다 이거야. 행위가 하나면 기사동은 인정된다. 이거야. 행위가 하나면 기사동은 인정된다. 요 기준을 딱 세워 놓으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길어서 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넌 뭐니? 네, 이거는 굳이 이렇게 볼 필요가 없죠. 우리가 너무 많이 봤던 거죠. 1, 2가 제1징계사유고 3, 4, 5가 제2징계사유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1, 2의 제1징계사유만 가지고도 충분히 해고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를 제기하게 되면 재심판정의 처분 사유, 재결 사유 같은 경우에는 1, 2만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지만 간접적 심리 방식이죠. 뭘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 중노위의 재심 판정의 사유를 기준으로 해서 초추변의 허용 여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는 거다? 사용자의 행위, 즉 징계위원회가 징계 사유를 제시했던 거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제1징계사유, 제2징계사유가 모두 다 징계사유로 제시가 됐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아무것도 새로 추가된 게 아무것도 없다. 따라서 초추변 자체가 아니죠. 그러면 허용된다. 이 얘기였었죠. 간접적 심리 방식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도 초추변 이거 여러분들 엄청 조심해야 되는 거죠. 이게 기억나시죠? 수송학원이 이렇게 있는데 했는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는데 무슨 말이었어요? 교육용 기본재산이다 그거였잖아요. 그렇죠? 교육용 기본재산이다. 근데 교육용 기본재산이기 때문에 얘한테 이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면 안 된다. 압류를 해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는 학교 교육 어떻게 하냐 라고 해서 압류 처분을 위법하다라고 봤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압류했단 말이죠. 똑같은 재산에 대해서 또 압류를 했는데 지난번 때는 어떻게 봤고 이번 때는 어떻게 본 거예요? 지난번 때는 등기부만 가지고 교육용 기본재산이라고 봤는데 이번에 실제로 실사를 나가보니까 등기부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되어 있지만 이게 등기를 안 바꾼 것뿐인 것이고 실제로는 교육에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 이거야.
그죠? 이런 경우에는 뭐라고? 기사동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 들어봐야 된다. 기준이 상당히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따로 기억해야 돼. 뭐하고 뭐를 따로 기억해놔야 돼. 그 지입제 쪽에 초추변 문제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교육용 기본재산 쪽에 있어서의 초추변 문제는 이거는 한번 눈으로 보지 않으면 무슨 상황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잘 기억해 놓으시고. 네. 이렇게 길어. 그 다음에 67번. 이거는 그냥 중간에 초추변이 잠깐 등장하는 거예요.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거하고 뇌물 준 거하고 이거는 기사동 인정 안 되니까 너무 많이 봤죠. 그죠? 뭐 더 할 말도 없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 이건 우리가 아까 다 봤던 거예요. 그죠? 봤던 건데, 초추변 얘기가 중